낭만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낭만이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에 조금의 말랑함을 더해줄 한국어 코치 책코치입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막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이 깜깜해져서 커튼을 닫았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낭만 가득한 노래들로 한국어의 낭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K-pop 많이 들으시나요? BTS는 뭐 당연히 너무너무 많이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블랙핑크 팬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요즘 핫한 아이돌 분들이 정말 많은데 최근 제 귀에 꽂힌 K-pop은 아이오아이 분들이 10주년 기념으로 컴백을 하셔가지고 노래를 내셨거든요. 그게 최근에는 막 진짜 그 가사처럼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막 그 노래가 생각나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막 그 노래가 생각나고 이렇게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항상 신이 나거나 할 때는 저도 K-팝을 듣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K-팝을 그렇게 많이 즐겨 듣는 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노래를 듣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플레이리스트를 채우는 노래들은 사실은 K-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를 먼저 들으세요? 아니면 가사를 조금 먼저 읽으세요? 어떤 편이에요? 저는 귀에 먼저 들리는 건 멜로디지만 가사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직 다 듣지 않았는데 먼저 가사를 읽어보는 거예요. 일단 틀어놓고 그랬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노래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다 듣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글을 읽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가사도 노래의 가사도 그 글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가 보통 하나에 3분에서 4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제목부터 그 노래 전체의 그 서사를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주도 있고 반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 노래에 많은 글이 담기지는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1절, 후렴 2절 이 정도가 전부인데 그 짧은 한정된 가사의 그 공간 안에 담겨지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뉘앙스와 그 노래가 가진 메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아름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들으면 정말 막 그 3분 안에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 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이별을 겪으면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겪으면 뭘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이별 노래만 들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노래의 매력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별 노래를 듣겠어요? 그 가사가 막 다 내 노래 같고 막 나도 막 총 맞은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 가사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좋아하는 편인데 노래를 들을 때 그래서인지 인디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을 저는 조금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 안에 청춘도 담겨 있고 삶도 담겨 있고 뭔가 인생이 담겨 있고 그런 게 한글로만 더 되어 있는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더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그 가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도 내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저 가사와 같은 그런 구간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아티스트의 노래 하나씩 두 가지 노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K-팝처럼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는요, 어딜 가나 들리고요. 항상 그 음원 사이트의 탑에 위치를 하고요. 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그런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두 아티스트와 노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검정치마와 한로로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먼저 검정치마는 일단 K-인디씬에서 이 검정치마를 말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가 없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션입니다. 한로로 씨 같은 경우에는 싱어송라이터로 요즘 굉장히 핫해요. 예능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특히 릴스나 이런 곳에서도 한국인 분들이 많이 이제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하시고,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제 남자친구는 옛날 노래만 듣는 옛날 노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노래라고 하고서는 그 남자친구의 플레이리스트에 이 할로로 씨의 음악들을 넣어줬어요. 처음에는 뭐야 하고 막 몇 번 듣더니 요즘에는 먼저 차 타면 제일 먼저 할로로 음악 틀고요. 막 떡볶이 집에서 이 노래 그거잖아 하면서 먼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요즘에 정말 뭐 카페를 가던 진짜 떡볶이 집을 가건 분식집을 가건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이 두 분의 노래를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검정치마 같은 경우에는 밴드인데요. 멤버가 되게 많은 그런 그룹 밴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휴일이라는 분 원맨 밴드고요. 그때 이제 밴드 연주하시는 분들은 달라진다고 전 들었어요. 검정치마 노래 좋은 거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노래는요, 바로 1시 5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사랑 노래인데요. 1시 5분. 일단 먼저 왜 1시 5분일까요? 실제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왜 이 검정치마의 노래가 1시 5분일까라고 막 추측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일단 1시 5분이라고 하면 시계에 1시 5분 둘 다 숫자 1을 가리키죠.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12시도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시간이고 3시 15분도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왜 검정치마는 1시 5분이라고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숫자 1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1시 가리키는 건 숫자 1이죠. 5분을 가리키는 것도 숫자 1이에요. 시침과 분침이 하나가 되어서 1이라는 숫자 하나를 보고 있죠. 1시 5분. 그러니까 너랑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거인 거예요. 일단 제목부터 뭔가 조금 뭉클해집니다. 궁금해지고요.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야, 나는 너를 매일 다른 이유로 더 사랑했었고,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자기야라는 표현은요, 그냥 한국에서 연인을 가장 흔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honey, darling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권 표현에서도. 근데 그냥 babe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자기야인데요. 좀 귀엽죠? 자기야. 자기야, 나는 너를 매일 사랑해. 매일 사랑하는데 매일 더 많이 사랑해. 근데 다 다른 이유로 널 더 많이 사랑해. 이런 거잖아요. 되게 로맨틱한 고백인 거죠. 어제는 너의 눈동자가 예뻐서 널 사랑했고 오늘은 너의 그 콧망울이 널 사랑하게 만들고 내일은 너의 입술에 옆에 있는 그 점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 거고 아무튼 매일매일
너를 사랑하는 다른 이유들이 생겨. 너무 달달하네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뭔가 알콩달콩 스윗한 분위기를 달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 중에 우린 같은 템포, 다른 노래인 거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인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둘은 정말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인 거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을 우리는 다르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하다못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가족도요. 저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내가 삶을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만난 정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지만 같은 템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큼은 어쨌든 같다는 거예요. 다른 노래라 하면 우리가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임은 인정을 하지만 서로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사랑을 공유하는 그 속도만큼은 우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가사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가사 아닌가요? 여러분이랑 저도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로 같이 들을 순 없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팟캐스트를 다 들은 다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해요. 제가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요.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할로로 씨의 노래 0+0입니다. 요것도 제목이 궁금증을 유발하죠. 0+0 무슨 뜻일까? 아까 검정치마의 1시 5분에서는 숫자 1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잖아요.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는 0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뭔가 결핍된 그런 상태의 사람을 0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으니까요. 이런 결핍투성이인 내가 또 다른 결핍투성이인 또 다른 0을 만나서 영혼을 꿈꾼다라는 거거든요. 이 0과 0을 이렇게 붙여서 나란히 붙여보면 무한대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0이 만나서 영원을 꿈꾸는 이것도 굉장히 함축적이고 낭만적인 노래 제목이죠. 왜냐면 숫자 0, 0도 한국어로 0으로 발음하고요. 영원할 때 0도 발음이 0이다 보니까 이게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0, 0, 0으로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전반적으로 0이라는 발음을 가진 가사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이렇게 노래가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이 영영 잃지 않아의 영영도 발음이 영영이잖아요. 이 영영이 영원을 뜻하는 다른 한국어 표현이에요. 조금 더 이 영원보다는 절절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이거면 뭔가 좀 긍정적이고 밝고 뭔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면 우리 영영 사랑하자 이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하는 게 영영은 과거적인 표현도 뉘앙스도 들어가져 있고요.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하면 이렇게 영영을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영원히는 조금 더 미래, 영영은 과거 혹은 더 절절한, 조금 더 슬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 영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 굳은 의지, 그리고 이게 영의 결핍에서 시작된 거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영, 서로를 잃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할로로의 가사에서는 나는 영영,
그 영원히보다도 더 많이 영영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도 그럴 거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도 이 마지막 부분도 아니고 이 노래에 빠지게 된 건 이 첫 번째 노래 첫 시작하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가 검은 눈동자의 사각지대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단 검은 눈동자. 이 눈동자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담긴 곳이죠. 사각지대는 시선에 닿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뜻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언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차에 블루투스가 아니고 그 블랙박스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 블랙박스의 각도 때문에 분명 이 촬영을 하고 있지만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블랙박스의 사각지대, 차에서 운전할 때 그런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를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심해라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 가사는 이 눈동자의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편견, 시선에 걸리지 않을 그런 사각지대로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편견 없이 그냥 어떤 사회적 잣대와 상관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걸 테고요. 내가 뭐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결핍이 있어도 그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곳, 그런 곳을 검은 눈동자의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이 더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음 가사는 여름 코코아, 겨울 수박도 혼나지 않는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너무너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름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수박이고요. 겨울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코코아, 그러니까 핫초코입니다. 그냥 되게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에요. 여름에는 카페에 가면 전부 수박 주스를 판매하고요. 한국에서 여름의 이미지라고 하면 계곡에 놀러 가서 이제 그 계곡 차가운 물에 수박을 담그고 물놀이를 한참 한 다음에 그 시원해진 수박을 꺼내서 통통 잘라서 먹는 거. 그냥 이게 굉장히 그냥 한국의 여름이거든요. 겨울에는 여름에 팔던 그 수박 주스가 전부 이제 핫초코로 바뀌고요. 여름에는 그렇게 다들 초코 음료를 마시는 것 같진 않은데 겨울에는 뭔가 그 마시멜로우를 띄어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 코코아, 겨울 수박은 그 완전히 상징적인 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왜냐면 원래는 여름 수박, 겨울 코코아가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버려도,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기준과 정해진 거에 완전히 어긋나더라도 내가 세상과 완전 정반대의 선택을 하더라도 혼나지 않을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 검은 눈동자의 사각지대라는 거죠. 저는 이 모순된 이 두 단어의 조합, 여름 코코아, 너무너무 막 이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조금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두 아티스트와 각각의 노래 하나씩을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말랑말랑 촉촉해진 한국어의 낭만적인 부분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그 한국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공부를 할 때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노래 듣는 것도 언어를 공부하는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니까 이왕이면 한국어 가사로만 되어 있는 노래들을 들으실 때 한번 쭉 가사 보면서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신 표현이 있다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디스코드 링크 남겨놨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그냥 무료로 아무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낭만이들 빠이.